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울진군이 대규모 스마트 표고버섯 재배단지를 조성해 지역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표고버섯 재배단지를 임대 방식으로 운영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농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이 지난해 24억 원을 투자해 군유지에 조성한 스마트 표고버섯 재배단지입니다. 재배하우스에는 참나무 배지 위로 수확을 앞둔 표고버섯이 빼곡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울진 지역 표고버섯 재배 농민 육성을 위해 10개 동의 재배하우스를 임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80톤을 생산했습니다. 군에서 이런 좋은 시설을 지어주셔서 큰 진입 장벽 없이 재배하게 돼서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연중 수확이 가능하고 친환경 인증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도 구축했습니다. 울진군은 오는 2026년까지 민간 보조 사업으로 3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 표고버섯 재배하우스 30개 동을 새롭게 조성합니다. 또 표고버섯 재배 기술 연구와 함께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재배 농가의 기술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등급의 버섯을 이용한 먹거리, 각종 가공을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서 울진군을 표고버섯의 메카로. 울진군에서는 처음 시도한 대규모 표고버섯 재배 사업이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오늘 국회에서 북극항로 거점항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포항 영일만항의 거점항만으로서의 역할과 미래 구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포항시는 북극 해빙으로 열리는 북극항로는 유럽과 동아시아를 거치는 기존 항로보다 거리는 약 30%, 항해일은 열흘 정도 단축돼 수송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시는 재선충 방제 예산과 2차 전지, R&D 사업 예산 등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늘 국회를 찾아 포항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재선충 방제와 4세대 방사관 가속기 증설, 2차 전지 특화단지 후속 사업, 포항역 주차장 확대 사업 예산 등을 협의했습니다. 경주시는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에이펙 성공 개최를 위해 811억 원이 필요하다며 국비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과 숙박시설 정비, 에이펙 기념관 건립, 경주읍성 복원 등 19건입니다. 경상북도는 에이펙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갖고 행정 예산 지원과 투자 통상 박람회, K한류 박람회 개최를 논의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정권 출범 뒤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해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그동안 높은 지지를 보내준 대구 경북에서 오히려 평균보다 더 낮은 지지도가 나와 충격적이라는 반응도 있는데요.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여소야대로 임기 말까지 국회 견제를 받아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 지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대통령 긍정평가가 19%로 나와 윤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보수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대구 경북 지지율이 18%로 평균보다 1%포인트 더 낮게 나왔는데 대구 경북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한 것도 현 정부에서 처음입니다. 대선 때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보이며 기대를 많이 걸었던 것만큼 실망도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그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어정 갈등 문제도 있고 특히 한동훈 대표하고 계속 충돌하는 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지난달 마지막 주 대통령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떨어졌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 전주보다 6.1%포인트 떨어지고 60대에서 3.8%포인트 떨어지는 등
노년층 여론이 싸늘해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 쇄신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던 윤 대통령은 모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를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간단히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식의 대처로는 난국을 헤쳐나가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 의정 갈등 등 당면한 문제에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못 해왔던 거, 야당과 어떤 정치적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민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여권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입장 표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윤 대통령이 과연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경상북도가 홍준표 대구시장에 끌려다니는 뒷북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말 행정통합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히자 경상북도도 지난 주말 부랴부랴 권역별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매번 홍 시장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시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뒤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통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 때문에 의사 보건소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법까지 개정했습니다. 구인난에 허덕이는 보건소가 이제는 한의사, 간호사의 조산사까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남구 지역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남구보건소. 지난 7월 사직서를 제출한 보건소장 자리가 3달 넘게 비어 있습니다. 지역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자리가 공석이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약국이라든지 각종 병원이 45%나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행정인으로서는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못 이루는 분도 있고. 지역 보건의료 책임자 자리가 비어 있는 건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과 9월 진료 경력이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2차례 채용 공고를 냈지만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봉과 수당 등을 다 합쳐야 8천만 원 수준인 처우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역 의료원이 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보건소장 구인난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자 정부는 아예 법을 개정했습니다. 지난 7월 기존 의사만 가능하던 보건소장 지원 자격을 치과의사와 한의사, 약사, 간호사, 조산사까지 확대한 겁니다. 울산시는 법 개정으로 보건소장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의 보건 행정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 능력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그 피해는 시민들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법 개정 이후 부산 서구에서는 5개월 동안 공석이던 보건소장에 한의사가 임명됐고 강원도 고성에서는 간호사가 채용되기도 했습니다. 법까지 뜯어고쳐 간신히 구인난은 해결했지만 한편에서는 공공의료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경주시가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치고 올해 국내 여름휴가 만족도 조사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 인사이트가 국내 1박 이상 여름휴가자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행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경주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경남 산청군, 3위는 강원 평창군, 제주시는 37위로 조사됐고 경북에선 안동과 울진이 12위, 포항은 30위, 영덕은 50위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최대 한옥 특화 전시회인 한옥문화박람회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 행사에선 한옥 건축과 자재, 한옥 문화 등 5개 분야 전시와 경북 무형유산의 공개 시연 행사, 한옥 시공부터 유지 보수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옥 활용 사례와 한옥 리모델링 등에 대한 전문가 회의가 열리고 한옥 건축 상담회와 한옥 스텝 투어 등 부대 행사가 이어집니다.